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보 등록 오늘 마감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사퇴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됐는데 이런 것들 함께 좀 묶어서 부탁합니다. 예,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이 되면서 실제 지방선거전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선거가 이제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첫날부터 전체 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 아무래도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이 선거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 무소속 오거돈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단일화가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네. 이 단일 후보가 되면 새누리당의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이 김영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새누리당에서 경선이 진행될 때부터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이 새누리당 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때로는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들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꽤 많았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에서 서병수 후보로 이 친박계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예. 서병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뒤에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엎치락뒤 추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할만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승산이 어떻게 그렇죠. 전망이 돼요? 본격적으로 팽팽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이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서병수 후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여론조사가 다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제한 여론조사가 꽤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나, 혹은 이제 자신들이 좀 앞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위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대목에서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부산에서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이 부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발 기폭제나 도화선이 심지가 않아 다 오른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감정 벽에 맨몸으로 도전하고 있는 대구시장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 네네. 새누리당 후보도 정통 TK의 적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둘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대요, 양상이?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 이 두 사람의 맞대결도 굉장히 지금 관심사인데요. 대구 영남권 특히 이제 TK권 내에서도 이 대구라고 하면 사실 전통적인 보수층의 보수 진영의 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김부겸 후보가 19대 총선에서도 사실 4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면서 사실은 김부겸을 통한 이 대구 지역의 좀 변화, 반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대구에서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현재 여권 지형에서 보면 주류라고 볼 수는 없죠. 주류측 인사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권영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 박심이 대구에서 그렇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박심이 좀 떠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현재 여야 모두 어느 한쪽도 우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의 권 후보도? 그렇죠. 권영진 후보 쪽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야권 성향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주류 여권 내에서도 좀 비주류적인 이 전형진 후보 모두 좀 대구에 지금까지의 선거 치러졌던 양상하고는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대구가 무조건 거기가 새누리당이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아닌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면 변화군요. 그렇죠. 네네. 아까 3시에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 만났고 조금 전에 끝났는데 네네. 뭐 대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표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사과를 직접 하긴 했죠. 국무회의석상에서 간접 사과한 것. 네. 그리고 이번에 석가탄신일 법요식 때 또 간접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간접적으로 했던 것. 이런 것에 비춰보면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17명과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직접 대면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의 사과보다는 좀 진일보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적하신 대로 오늘 역시 이 과거 정부 때부터 쌓여온 적폐 문제 그리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들면서 이 국가 대개조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예. 이런 차원의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예. 실제 지금 현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돌봐드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어허.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은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다음 주에 대국민 사과 통해서 이제 뭐 대책 같은 것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당초 이 면담도 비공개로 청와대 서재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군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공개가 알려지게 된 거죠. 예. 이 과정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여권 내에서는 어쨌든 이 육사 지방선거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어쨌든 좀 일단락 마무리를 짓는 그런 좀 큰 틀에 네. 이 좀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 면담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분노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길 필요도 없고 한두 마디 표정과 어감과 이런 몸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안 네.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항상 문전에서 좋은 찬스 맞아 놓고는 뭐 공을 저 하늘 위로 뻥 차거나 어처구니없는 실수하거나 헛발질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축구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말이죠. 비유가 엉뚱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 주말을 맞긴 하는데 이제 큰 선거 앞두고 있어서 정치부 기자들은 뭐 따로 주말도 없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고요. 예.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